잘키우제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9년 6월 3일 내일 6월 4일 전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모두가 시험을 치르는 모의고사를 치르는 날의 전날입니다. 제가 그 전날 밤에 몇 가지 부형님들께 이렇게 당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이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모의고사 끝나면은 이거 왜 틀렸나, 이거는 점수는 몇 점이냐, 도대체 너는 이걸 왜 답을 다 써놓고 옮겨 적는 과정에 틀렸느냐, 속이 많이 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이 상하기에 앞서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좀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이건 꼭 필요하거든요. 아이가 이 지경에 왔을 때까지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해준 게 무엇이 있는가. 아이가 공부하는데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고등학교쯤 오면은 사교육에 맡기거나 아이의 그 주장에 양보를 해서 그렇게 놔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방치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특히 고3에 와가지고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그 아이보다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는 대단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는 부모들이 뭐 대부분이겠지만은 그래도 아이가 공부하는데 많이 관여를 해왔고 공부하는데 이렇게 이끌어져 왔던 부모님들은 일단 모의고사 점수 가지고 대학을 이렇게 가늠해 보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음이 있는데요. 그 보통 이제 고3 기준으로 뭐 고2 부모님도 그러겠죠. 내일 이제 모의고사를 치르러 가면은 그 부모님들 아는 분들끼리 이제 초조한 마음을 달래고자 뭐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뭐 일부는 이렇게 찻집에서 아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실 거고 또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탁 들고 한참 통화하다가 보면은 아마 이 핸드폰을 통화 끝나고 이렇게 팔이 이렇게 안 펴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그 정도로 그 부형님들이 신경 쓰고 남의 애들은 어떨까, 내 애들은 어떨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 수능이 끝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보내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런데 별로 연연하지 말 것을 왜 그때는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말하면 그런 거 하지 마시라. 그냥 편하게 지나가는 길에 한번 시험 한번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고1이나 고2는 더 한심하겠죠. 아마 뭐 제가 들은 게 뭐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은 모의고사를 봐도 한 절반은 주무시더라. 그 좀 격한 말로 처자더라. 뭐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타치를 안 한다. 우리 때는 어떤 시험이든 시험 공부 시간이든 이렇게 엎어져 자거나 이러면은 그게 무사하지 않았죠. 어떤 방법으로든 뭐가 날라오든지 뭐가 벌어지죠. 전에 2002년도부터 이게 인강이 본격적으로 막 시작될 때도 그때는 현장 강의를 이렇게 거의 찍어서 올렸어요. 생생하죠. 그때 그 메가스터디 지금 사장을 하시는 그 손주은 선생도 수업 도중에 그 혹시나 이쪽에서 이렇게 졸거나 이러면은 뭐 분필이 날라가 뭐 욕까지 합쳐가지고 이래가지고 던지고 어떻게 선생님 깨워가지고 공부를 시키겠다고. 그땐 칠판 수업이니까 분필 이렇게 지우개 이건 뭐 보통으로 어떤
선생님들은 막 스리퍼까지 벗어서 막 던지고 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요즘도 그럴까요? 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학원을 가도 졸아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진행을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요즘 애들 뭐 학원에서 존다고 스리퍼 집어 던졌다가 난리 나겠죠. 인터넷에 뭐 글 올라오고 누가 그걸 타치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할 게 없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세태를 탓해야죠. 그런 와중에서도 내 아이 공부 좀 시켜보겠다 이러면 조금 더 과학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에는 이게 고3들 기준으로 이제 평가원 시험을 딱 보면 그냥 답을 못 맞춰보고 나와서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 채점한 데 들어가서 이렇게 탁탁 체크를 하죠. 그러면은 상위권 애들은 그 나중에 그때 가채점 한 거하고 점수표 받아본 거하고 뭐 거의 일치합니다. 어쩌다 한 문제 정도 그렇죠.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뭐 시험 문제 잘 풀지 못했으니까 반은 쳐 주무셨으니까 나머지 애들 비몽사몽간에 본 거 그거 결과 가지고 그거 하겠어요? 일부 또 재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거의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은 그렇게 집중력도 떨어져서 하지도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몇 점 맞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마 1학년, 2학년들은 모의고사라고 물론 3월 달에도 치렀겠지만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조차 없을 거예요. 그런 끈기조차. 그러니까 국어 시간은 첫 시간은 뭐 그럭저럭 일부는 봤을지 모르지만 첫 시간부터 뒤에는 많은 숫자가 졸기 시작하죠. 그리고 막 찍죠. 뭐 이거 뭐 못 봐도 그만, 잘 봐도 그만. 나는 뭐 중하위권이니까 표시도 안 나. 신경 안 쓰죠.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학년은 1학년보다 더 심합니다. 더 심해요. 늘어져가지고 이거 뭐 한두 번 봤나? 이러면서. 그리고 또 1학년, 2학년 그 모의고사는 요번엔 저 부산시 교육청에서 치러지고 거기서 출제를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3학년들은 오랜만에 이제 태어나서 좀 시험다운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다운 시험이라는 것은 문제지가 비교적 깔끔하고 정답 시비가 없는 완성도가 뛰어난 문제로 시험을 치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인터넷 유료 사이트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메가 사이트는 메가 스터디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그 가채점을 하면은 자, 이 가채점 하는 것조차도 중상위권 애들이 하지 일반 애들은 안 합니다. 그 50% 이하 대부분. 그러니까 초창기 이렇게 그 통계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메가스터디 뭐 EBS가 또 그건 또 정확히 또 예측을 하잖아요. 여태까지 50% 정도는 뭐 제껴놓고 하는 그 통계 수치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 정도 애들이 이 정도 봤을 때는 몇 등급 나온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1, 2학년들이 보는 지금 보면 학력 평가죠. 자, 1학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와서 첫 고등학교에서 배운 시험, 배운 공부한 교과 과정의 내용, 그걸 테스트하죠. 2학년도 3월 달부터 5월 달 사이에 배웠던 내용. 그래서 일부는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그죠? 이미 기억의 저편에서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니까. 그런데 국어 과목을 보면은 솔직히 중학교 때 국어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다 국어는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 국어를 만회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 책 자체도 교과서 제가 그랬죠. 아주 잘 돼 있다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아는 학교 이렇게 집어 본 고등학교의 100%는 시험 범위가 정해지더라. 그러다 보면 단원별로 13579로 사다리 타기 공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배운다. 수학은 안 그렇겠죠, 그죠?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다 배우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다 가르쳐줘도 뭐 여러 가지 뭐 선행이니 뭐 미처 공부 준비를 못한 애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이거는 이 사다리 타는 만도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 선생님 가르치는 선생님도 짜증나죠. 짜증나고 배우는 애들도 일부도 짜증나고 밑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가죠. 그래서 저 1, 2학년 그 학부모들께서는 지금 이 유튜브는 중학생 부모들도 분명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1, 2학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1, 2학년 부모님들 특히 1학년 점수 가지고 너무 애를 나무라지 마세요. 어쩌면은 거의 99%가 부모 탓입니다. 그것까지는. 중학교 때 잘못해온 거, 잘못 시행착오를 벌려온 거, 그게 그대로 아이의 점수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수에 적게 나왔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하면은 충분히 전교 10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왜 장담을 하느냐? 전교 10등까지는 다 돗질이 개질이더라. 어느 정도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이건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공부를 다잡아서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학년 부모님들은 조금 더 해야 되겠죠. 1학년 때 그 모의고사 똑같은 방법으로 치러왔고 그랬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별 차이 없더라. 아마 이걸 통감하실 거예요. 이것도 역시 중학교 과정에서 많이 걸려 있었는데 1학년 뭔가 1학기 때 시험 보고 나아지겠지. 여름방학 하면 나아지겠지 해서 지금 2학년 1학기까지 온 것이 거의 99%일 겁니다.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이가 그 학교 시험을 보고 집으로 바로 오라고 당부를 하세요.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때 그 아이들이 모의고사 볼 때 그날은 진짜 휴가 받는 날이거든요. 그날은 안 오니까. 그래서 저녁 때나 돼야 나타나가지고 하니까 낮에 시간이 널널하고 왜 널널하느냐? 나름대로 저도 열심히 했거든요. 결과에 승복한다. 마음 편해요.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집에 와서 이렇게 뭐뭐 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또 열공에 들어가는데 전에 한번 그날따라 친구들이 연락을 와가지고 한번 놀자 이래가지고 저녁 먹고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해방감을 느껴서 뭐 세상에 노래방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노래방에 가봤는데요. 전에부터 그 노래방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거기 도대체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노래 부르고 돈 주고 노래 부르고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노래 그냥 부르면 되지 뭐 돈 주고까지 불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촌놈이 노래방에 한번 가봤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 목소리가 안 들리고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쾅쾅 울리는 그 분위기하고 또 뭐 이 천장에서는 불이 번쩍번쩍 돌아가고, 그래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못 불러봤으니까 저한테는 아주 엄청난 부담감으로 오는 거야. 너 노래 불러봐 이럴 때. 아, 세상에 어떤 무식이들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런 거 저것만 없었으면 그냥 편안히 사는데 노래를 안 불러봤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럭저럭 이제 재미있게 시간을 맞추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쪽 복도에 고등학생들이 가득 찼더라고요. 이쪽 저쪽 복도에. 아니 세상에 이런 유흥업소에 그 학생이 다니냐, 이게 가도 되느냐.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주인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나중에 와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노래방은 또 애들이 가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야, 세상에 그 기가 막혀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 그러면 내일 시험 끝나고 분명히 노래방에 또 가서 또 한참 떠들고 올 거예요. 일부는. 그러고 나서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또 그냥 쳐자놓고 나름대로 또 무슨 스트레스 요즘 제가 볼 때는 요즘 애들 스트레스 없어요. 절대로 없거든요. 뭐 공부하다 스트레스는 없다고 봐요. 하면 되니까. 해서 안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를 안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양심이 없는 거죠. 뭐 한 게 없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내일 끝나고 그런데 어울리지 말고 집으로 와라. 이래서 최소한도 그 문제지를 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이렇게 사이좋게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같이 답을 맞춰보고 이 문제는 왜 틀렸지? 한번 다시 봐, 다시 봐, 다시 봐, 다시 봐. 이래서 답을 맞춰보세요. 적어도 과목당 20, 30점씩은 더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제가 그건 장담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떤 방향을 이제 의논해서 방향을 잡아야죠. 의논한다는 게 아이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라 저하고요. 저하고. 이제 그 댓글로 상담을 요청을 하세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지금부터 나가면 절대로 안 늦는다. 2학년들은 지금 뭐 날씨 약간 더워진다 그러죠. 좀 있으면 추석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수능 모드로 돌아갑니다. 제가 수능 뭐 정시로 얼마나 뽑느냐, 수시로 얼마나 뽑느냐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아까 또 사이트 가서 쭉 보니까 올해 수능 100%로 뽑는 데가 정시가 서울대를 비롯해서 서울권에도 상당한 학교가 많더라고요. 100% 수능 100%로 뽑는데 그거 지금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바로 시작해도 절대로 안 늦습니다. 절대로. 제가 뭐 위로해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해봐서 절대로 안 늦거든요. 그래서 수능 공부 해가지고 그 수능 공부가 요즘 와가지고 어려워진 이유가 있어요. 그 매 과목마다 제대로 다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건너뛰어서 만약에 뭐 생물환을 뭐 2학년 1학기 때 했다 이러면 그 전에는 그 생물환을 이렇게 나갈 때는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능을 충분히 100% 맞을 정도까지 그 과목의 공부를 했거든요. 그 학년에서. 근데 뭐 내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사다리 타기로 뭐 대충 해가지고 하니까 공부가 덜 된 거지 뭐 수능하고 내신하고 별다른 거 없거든요. 제대로 했으면은. 그래서 이런 빈틈을 노려서 뭐 선행하는데요. 선행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래서 일단 내일 시험이 끝나면은 탓하지 말고 같이 한번 분석을 해 보시라. 그래서
아이가 실수로 틀린 문제는 얼마큼 되고, 아이가 능히 풀 수 있는 문제는 얼마큼 되고, 또 안 배워서 틀린 거는 또 얼마큼 되고. 자, 요즘 애들은 차라리 안 배워서, 못 배워서 틀렸으면 그거 배우면 맞춰요. 근데 실수로 틀렸다든가 뭐 그런 게 제일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두들겨 패서 고쳤는데, 지금은 현행 교육 체제에서 체벌 금지니까 참 어렵죠, 상황은. 그거를 부모님이 고쳐 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아이에게 내일 끝나면은 1, 2, 3학년 공이 집으로 와라. 와서 나하고 한번 맞춰보자. 그렇게 습관을 들이세요. 전혀 어디 노래방을 갑니까? 노래방을. 제가 나중에 노래방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때 한번 제가 노래방에서 한번 당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노래방 기계를 아예 하나를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평정을 해버렸어요. 저한테 다시는 노래 못 시키게끔. 이건 여담이고요. 어쨌거나 내일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나서 정확한 데이터는 내일 모레쯤 나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책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